안녕하세요. 아리의 괴담상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어라? 이건 좀 이상한데 싶었지만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무심코 넘어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사소하게 넘겼던 이상한 징조가 사실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어느 아파트에 살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지만 제가 몇 년간 살던 아파트는 유독 기괴한 일이 잦았습니다. 바로 새들이 창문에 들이받는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였죠. 맹금류 스티커 같은 버드세이버를 창문 가득 붙여놔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 스티커는 소용이 없다고 듣고 철망을 달았지만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더 기이한 건 부딪혀 죽는 새들이 죄다 덩치 큰 까마귀들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새들이 창문에 부딪히면 지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경비 아저씨가 치우기라도 하실 텐데 이놈들은 꼭 베란다 창문 틀이랑 세로되는 안전난간 그 좁은 틈새에 꽉 끼인 채로 기괴하게 죽어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봤어요. 제가 살던 집이 3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 하단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 끄트머리가 딱 제 집 창문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새들이 저 나무에 앉으려다가 유리창에 빛이 반사되니까 착각하고 박았나 보다. 이렇게 이유를 알아내니 심리적 안정이 찾아와서 이후부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심리적 안정과는 별개로 문제는 이어졌습니다. 덩치 큰 까마귀 시체가 며칠만 지나면 땡볕에 썩어가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름이라 에어컨을 켜놓고 사니까 창문을 닫아둬서 몰랐어요. 그러다 보면 꼭 옆집이나 아래층에서 먼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이상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고요. 그럼 전 또 코를 틀어막고 긴 집게랑 쓰레기 봉투를 챙겨 나가서 다 썩어 문드러진 까마귀 사체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죠. 그러던 그해 여름이 끝나갈 즈음이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지방으로 일주일 동안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하필 출장 막판에 비를 맞으며 일하는 바람에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온몸에 진이 다 빠져서 출장에서 돌아와 마무리만 해놓고 곧바로 연차를 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독한 감기약을 사서 질질 끌리는 몸으로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있더군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글씨였습니다. 304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정체 모를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이를 보는 순간 한숨부터 팍 나왔습니다. 아, 또 그놈의 까마귀 새끼들이 창문에 처박혔구나. 이번엔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으니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벌써부터 속이 메석거렸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유리창이라도 깨진 건 아닐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저는 집에 들어가 각오를 다진 채 베란다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문 틀과 난간 사이가 너무 깨끗했던 겁니다. 유리창도 중간 곳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혹시 시래기 쪽이나 구석에 떨어졌나 싶어 사사시 뒤졌는데 새 시체는커녕 깃털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킁킁거림의 냄새를 맡아봐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안 났어요.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그런가 싶었는데 몸을 창밖으로 완전히 내밀고 난간 밑바닥까지 확인했지만 정말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혹시 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길까봐 문 앞에 붙어있던 종이에 굵은 매직으로 눌러써서 다시 붙여놓았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를 다 확인했는데 새 시체를 발견도 못했고 집안에서도 냄새가 안 납니다. 다른 집에서 나는 냄새 같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러고는 약을 먹고 이틀 동안 기절한 듯이 잠만 잤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자다가 간혹 깨어나 있을 때면 사람들 발소리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관리실 직원들이랑 주민들이
냄새의 진원지를 찾으려고 아파트동 전체를 다 뒤지고 다니느라 한참 동안 떠들썩했던 모양입니다. 해당 소동의 전말이 밝혀진 건 화요일로 감기몸살에서 드디어 나와서 출근을 하게 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경찰차랑 과학수사대 차량이 아파트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던 원인은 저희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은 제 집의 바로 위층의 집인 404호로 들어가더군요. 나중에 이웃 주민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4층에 살던 막장 부모들이 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결국 아이가 버티지 못하고 그만 하늘로 가버린 모양입니다. 인간 쓰레기들은 범죄를 숨기려고 아이의 시신을 거실 바로 옆방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겁니다. 문틈과 창틀은 전부 실리콘과 테이프로 밀봉을 하고 향수에 방향제를 들이부어서 본인들 살고 있는 곳은 물론이고 외부로 냄새가 빠지지 않도록 해놨대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 여름날에 아무리 막아둔들 그 지독한 송장내가 완벽히 가려지겠습니까?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썩은 내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주변으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이유를 알게 되었고 살인범이 윗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까마귀들은 나무에 앉으려다가 제 집 창문에 부딪힌 게 아니었습니다. 4층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눈이 뒤집혀서 냄새의 그늘을 향해 미친듯이 날아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4층 창문은 꽉 막혀 있었고 위에서 흘러내리는 액체 덕분에 냄새는 공기를 타고 바로 아래층인 우리 집 베란다 주변에 머물면서 진동하고 있었으니 하늘을 빙빙 돌던 까마귀들은 냄새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제 집 창문을 향해 돌진하다가 유리창에 부딪혀 목이 부러진 채 난간 사이에 처박혔던 겁니다. 뻔히 해결된 지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이 집으로 인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하늘에 까마귀들이 무리지어 날아가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혹시 저놈들이 지금 제 근처에서 나는 어떤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방 창문에도 자꾸만 새들이 날아와 부딪힌다면 그건 정말 단순한 사고일까요? 집 근처에 무언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